네, 이게 수도권 지역에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이제 그 주된 거래량에 따라서도 거래가가 또 얼마나 형성이 됐는가. 이게 이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형성이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의 현재 거래가를 따라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의 현재 실제적으로 거래량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 또는 상승될 거다 안 될 거다,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도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심리가 또 작용을 될 테고요. 그 심리 때문에라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자극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통계 자료는 2021년도 상반기 기준입니다. 그래도 하반기 기준은 아니고요. 상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주택 거래 현황이라든가 또 시장 인식 그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주택 거래를 할 때 주택 거래를 과연 어떤 형태로 내가 그 집을 알아보는가, 뭐 이런 거죠. 대부분 다 매수 거래가 중심이고요. 매수 거래라는 얘기는 이제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수요자들이죠. 매수 거래 중심으로 포털이라든가 각종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통해서 주택 거래를 탐색을 한다. 실제적으로 그 물건 자체가 얼마가 됐는지, 현재가가 얼마인지, 또 전세는 얼마였고, 또 과거 시세는 얼마였고, 뭐 이런 형태가 계속 도표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 편리하게 또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택거래 탐색 유형은 주택 매수, 뭐 분양권 포함이 가장 많고요. 61.2% 정도가 주택과 분양권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매도하는 부분은 현재 탐색을 하는 거. 내가 진짜 집을 팔기 위해서 또 또 현재 주변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8% 정도 이제 분양권 포함해서 현재 주택 거래 탐색을 하고요. 거기에 전월세 임대라든가 또 전월세 임대. 임대는 현재 두 가지죠.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을 봤을 때 현재 임대인 입장이 10.7%, 그다음에 임차인 입장이 35.3%. 그만큼 현재 임대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실제적으로 내가 집을 내놔야 될 사람들보다 집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대시장, 전월세 같은 경우도 그만큼 가격이 현재 매년 또는 매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임대차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거래 탐색 방법 말씀드린 대로 포털이라든가 각종 부동산 매물 사이트 검색, 요거 82.9%고요. 그다음 부동산 정보 모바일 어플, 뭐 이런 요즘 모바일로도 어플을 보고서 그 지역 해당 지역의 물건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54.2% 정도요. 그다음에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나 방법, 이게 가장 뭐 원초적인 방법이었죠. 여태까지 53.3%. 그다음에 매물 직접 방문이 22.7%, 경매나 공매 자료 열람 그다음에 8.4%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집을 알아본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판다거나 아니면 현재 전세 월세 뭐 임대차 시장을 볼 때도 대부분의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좀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이제 뭐 이제 상담을 하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기보다는 포털이라든가 이제 매물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실제로 그 집을 또 3D 또 화면으로 해서 실제로 내부 구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즘은 편리한 세상이 된 건 사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포털 사이트에 올라간 물건들이 현재 실매물인지 아닌지가 또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허위 매물을 올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더 한번 짚어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자 중에서 실제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현재 물건을 탐색하는 사람들 중에서 74.7%는 10명 중 7명 넘게는요, 주택 매물을 계속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탐색을 하고만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긴 사야겠다, 또 팔긴 팔아야겠다는 매물 수요보다는 사야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계속 매물을 탐색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탐색만 했을 뿐이지 이걸 정말로 내 걸 만들기 위해서 실행을 옮기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매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요. 뭐 이건 워낙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집을 파는 입장은요,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주택 가격이 상승 예상. 팔기엔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뭐 실제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음 정부 한 4년, 5년 동안에도 가격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차차기 이제 대통령 또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 대해서 입주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 돼야 이제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매도할 가격대 수요가 적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물건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매물을 탐색을 하면서 현재 시장을 엿본다는 얘기고요. 현재 임차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월세 가격이 너무 높아서 검색은 하는데 내가 움직이는데 검색은 하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실행에 못 옮기는 거고요.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사용하게 되면 2년 동안은 내가 물건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 됐고요. 또 내가 굳이 이걸 탐색을 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나간다는 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불필요하고 임대할 가격대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봤을 때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진하게 나온 부분이 대부분 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유형별로 거래자 특성을 보게 되면 2021년도 상반기 서울 경기 지역의 매수 임차 거래 비중은 22.5%요. 또 30.2%. 그러니까 매수 거래 비율은 현재 22.5%. 그다음에 임차 거래 비중은 3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령대도 현재 20대부터 60대까지 봤을 때 매수와 매도, 임대 이거 연령대에 별로 했을 때 월평균 소득이라든가 총 자산 이런 것도 나와 있으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매수나 매도나 아니면 현재 임차 비중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또 진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또 부동산 투자를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목적과 매도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집을 사는 이유가 뭐냐? 거주 목적입니다. 53.5%는 내가 거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택을 내가 매수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매도는요. 주택 보유에 따른 이자나 세금 부담, 세부담이 가장 큽니다. 갖고 있으니까 보유세부터 종부세까지 내야 되는 세금이 워낙 또 많아지고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당연히 43.3%는 집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주택 매수 거래 목적 같은 거 말씀드린 대로 거주 목적이죠. 그리고 투자 목적이 29.2%고요. 반반이 17.3%. 그러니까 투자도 되고 거주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거의 지금 70% 정도는 거주를 하면서도 투자 목적이 같이 병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집값이나 오르는 건 싫어. 집값이 안 올라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매도 거래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미사가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취업이라든가 취약 또는 현재 결혼 등 이것 때문에 현재 25.4% 정도는 주택 매도를 거래한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비율이 한 1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 등 부동산 외 투자처에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물건을 매도한다라는 경우가 거의 지금 현재 40%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서 물건을 또 탐색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물건을 던지고 당연히 거기서 시세차익 발생했을 테고요. 또 다시 물건을 사서 거기서 또 시세차익을 또 거두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성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집을 거주하는 목적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 2030의 젊은 세대들이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정말로 실제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비과세액 만든 다음에 집 팔고 다시 또 집을 사고 이런 형태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세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호가 대비 호가라는 얘기는 부르는 가격이죠. 호가 대비 거래 가격이라든가 거래 소요 시간 호가대로 거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르는 가격이 있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호가 대비 거래 금액은 매매 거래는 매도인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테고요. 전월세는 호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월세 같은 경우는 거의 깎아주는 경우가 없지만 매도 같은 경우는 호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매매, 전세, 월세 봤을 때도 최초 호가로 진행되는 거는 대부분 다 전세와 월세가 그렇게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최초 호가보다도 현재 좀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는 매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택 거래했을 때 매매라든가 전세 또는 현재 월세를 얻었을 때 거래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봤더니 매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13주 정도가 걸립니다. 13주.
13주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가 현재 서울 지역이 14.1주, 그러니까 14주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12주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는 보통 13주, 전세는 8주, 그다음에 월세는 8주. 이렇게 전세 월세는 한 8주 정도 걸리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3주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서울과 현재 경기 지역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보통 14주 정도가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투자도 그만큼 많이 필요한 상품이고요. 또 발품도 팔아야 되고 주변 환경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더욱더 많이 걸리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대출 규제를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했던 사람들 경험자 중에서 26.5%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을 하는데 LTV 규제가 대출 규모 제한의 가장 큰 이유다. 집을 사지 못하는 이유, 실제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해서 집을 못 사는 이유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여건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모든 국민들의 생각은 대출이 어렵다. 63.6% 정도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비율은 더 높아질 테고요. 보통 22.6%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또 통계가 나오지만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봤을 때 20대부터 40대까지가 가장 많고요. 생산활동 가능 인구이기 때문에 저 주택담보대출 이용 경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비율 제한 때문에 담보대출에 관련된 대출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다는 거고요. 주택담보가치가 낮게 책정이 돼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도 들어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작년과 올해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18.14%부터 19.70%까지. 작년도 전년도 2020년도 상반기보다 오히려 매매 거래량은 줄었다. 그렇지만 집값은 더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 거래량과의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0년도, 21년도 쭉 서울 경기 합계를 봤을 때도 20대 이하 30대부터 40대 비중이 뭐 가장 많이 높아지는 거고요. 20대도 가장 또 지배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부터 보통 50대까지가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는 세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을 샀다가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가 11.9%, 그다음에 매도가 8.1%, 거래 파기를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매도인 계약 취소가 주된 이유다. 매도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팔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에 나가서 몇 시까지 현재 매수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중간에 잠을 자고 나니까 또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거래가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더욱더 오를 만한 여건들을 충분히, 물론 이제 매도인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매도인 입장에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이 물건 자체가 이게 부동산의 어떤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금이라든가 채권, 주식, 주택부터 해서 주택의 부동산까지 봤을 때 모든 총 자산을 봤을 때도 예금 적금은 예상 수익률은 낮고 채권도 낮고 그다음에 주택의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67%, 56%, 49% 이상의 주택과 주택의 부동산 주식은 현재 수익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만큼 위험도도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위험도가 낮은 것들은 대부분 다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 의식 자체는 정부가 정책을 내놨던 부분은 25번의 규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놨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집값이 전혀 미동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2배, 3배 이상 올랐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할 거고요. 내년부터 해서 한 4년, 5년 동안에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거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더욱더 가격은 상승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